자, 코링크 사모펀드의 경영진부터 한번 구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 이상훈이라는 사람은 단국대학교 성악관과 나왔죠. 그리고 자산관리, 변액보험 판매 이런 보험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력으로 보면 알리안츠 라이프 부지점장, 에이스 라이프 부지점장, PCA 라이프 부지점장, 법인 계약 및 마케팅 컨설팅 전문인데 M&A 및 자산 운용에 전혀 무경험자입니다. 이 금융도 이 전공 과목이죠. 도둑도 보면 소매치기부터 시작해서 강도 뭐 이런 게 있듯이요. 그 전문이 사기하고 소매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머리 쓰고 하나는 손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전혀 사모펀드의 대표를 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매니저로 있는 이동건이라는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공인회계사고 선물거래 상담사고 고원 시스템이라는 데서 재무회계를 받고 신스타임즈 재무회계를 받고 주식회사 EQ픽스 재무회계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아큐픽스 재무회계를 받는데 아큐픽스가 코링크가 인수한 후 이 아큐픽스라는 회사의 이름을 포스링크로 바꿔왔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와이파이 사업 컨소시움에 조국의 펀드 운영사 코링크가 1,500억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어요. 자, 코링크 PE가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1,500억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이 오촌 조카라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비롯해 코링크 PE가 관여한 광극공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2016년 2월에 설립되었을 때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투자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 위임 계약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PE사라는 그 회사와요. PE사가 주도한 컨소시움은 몇 차례 시도 끝에 2017년에 9월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조국이 민정수석을 맡은 4개월 뒤. 그런데 PE 컨소시움이 연간 300억대의 운영 비용을 5년간 내고 그러니까 1,500억을 내야 되는 거죠. 광고 수익 등을 가져가는 계약이었는데 PE 컨소시움이 사업을 따낸 시점이 수상하다고 야당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협상자 선정 2달 전에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 PE에 10억 5천을 납입하고 74억을 출자하기로 했다 하는 거하고 시점이 다 이렇게 물려있죠. 그런데 기술 비용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4월 달에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4월 달에 계약 해지를 할 때쯤은 조국이 법무장관에 갈 거라는 부분이 알려진 타이밍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코링크 PE가 PE사를 내세워서 서울 지하철 공사와 이 와이파이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돈을 1,500을 넣기로 했는데 이걸 못 넣게 되면서 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직원 이동건이라는 사람 직원이 고원에도 있었는데 고원이 옛날에 MP3 업체인데 2015년 12월에 중국 게임 업체 신스타임즈가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퓨티 제너럴 매니저 그러니까 부매니저는 임성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단국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루펀드를 운용했다고 하고 근데 이 사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 경험자가 아니에요. 쿠첸 연구개발 주식회사 코스텔 전략기획팀이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코링크 PE의 펀드를 보면 레드코어 밸류업 1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아큐픽스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포스링크로 바꿨는데 여기에 지금 펀드 규모 40억을 조성해서 2016년 8월에
25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건이가 물고 온 회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제너럴 매니저로 있는 이 동건이가 이 회사의 재무 회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물고 왔고, 그리고 조동범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일종의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국은 지금 아큐픽스를 인수해서 포스링크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펀드 하나가 100억짜리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은 2016년 7월에 등록을 했어요. 웰스 CNT 지분 38%를 인수를 했어요. 30%가 아니고 38%입니다. 2017년 8월에 조국이 돈을 낸 시점이 2017년 7월이죠. 그 다음에 다른 펀드 하나가 그린코어 밸류업인데 이건 60억짜리인데 2017년 8월에 5G 이동통신 중계기를 관여한다 라고 지금 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80억인데 2017년 10월에 2차 전지를 한다고 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WFM입니다. WFM요. 옛날에 이 회사의 이름은 A1A라고 부르는 인쇄 출판물 업체였는데 여기에 이 회사를 인수해서 종목을 바꿨죠. 종목을 바꾸어서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40억의 지분 7.85%를 인수를 했습니다. 별도로 코링크 PE가 자체적으로 지분 16.64%를 2018년 3월까지 분할 인수했고 2018년 4월에 개인들에게 123만 주를 매도해서 지분을 11%로 낮추고 2019년 6월 말 현재 코링코 PE의 지분은 4.6%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주가는 2017년 7월 14일 3,550원, 그런데 2018년 2월 9일 7,500원 더블 장사는 해먹었네요. 그리고 현재는 3,7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링크 회사의 구 아큐픽스라고 부르던 이 포스링크 회사의 주식을 레드코어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 시점, 이런 부분, 또 WFM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한 시점, 또 신스타임즈를 고원이라고 부르던 중국 게임 업체가 인수해서 현재 주가가 1980원에 이르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 회사가 도대체 코링크 PE가 뭘 하려 했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쇄 출판물 업체 A1A라는 회사를 거의 상폐 직전인 거를 사들여 가지고 종목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이라는 걸 붙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들이 블루코어 펀드에서 투자한 웰스 CNT를 갖다가 우회 상장시켜서 합병을 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인쇄 출판물 업체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 이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회사가 이래 기술을 얹어서 종목이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웰스 CNT를 얹어서 또 지금 조국 가족이 투자한 것을 가지고 또 바꿔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포스링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IT 솔루션 업체로 코링크 PE가 2016년 지분을 매입한 후 지난해까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코링크 PE가 투자하기 전에는 아큐픽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자, 아큐픽스에서 있던 이동거이가 아마 이 회사를 이렇게 연결한 것 같아요. 지금도 코링코의 제너럴 매니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링크가 지분 매입한 이후 아큐픽스가 포스링크로 바꿨고, 포스링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 서트온을 자회사로 인수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 회사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당시 할리우드 액션으로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 안톤 오너가 이사로 선임되어서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고, 이 점에 포스링크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시기를 전후해서 포스링크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대로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코링크 PE는 포스링크 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계속 감자와 유무상 정자 등을 하며 각종 사건에 이렇게 휩싸이며 주가가 500원에서 6,000원대를 널뛰듯이 뛰었는데, 현재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거래 정지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링크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일이 끝났으니 이제 여기에 재미볼 일이 별로 없게 됐겠죠. 이 포스트링크 소액주주들은 청와대에다가 인수합병 투기꾼들이 단기 자금을 차입해 건실한 회사를 인수한 뒤 좋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코링크 PE와 포스링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어요. 포스링크는 2017년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링크 PE의 감사였던 지모 씨가 포스링크 감사를 겸임했다는 겁니다. 또 코링크 PE는 자체 투자와 별개로 이미 청산된 레드코어 밸류업 1호 펀드를 통해 2016년 8월에 유상증자 행태로 포스링크의 지분 참여를 시도했고, 계속 5% 밑에 지분만 유지했다는 거예요. 5% 밑이면 거의 지분 공개 의무에서 이렇게 배제되죠.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지금 웰스 CNT와 합병을 하려는 회사, 인쇄물 출판 업체인 코스닥 상장 회사인 A1N이 최대 주주인 우국환 외 3명이 보유 주식 470만 주를 코링크 PE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금액은 235억이고 최대 주주 변경이 12월 20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이 부분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된 이후에 A1N은 WFM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자, 인수 자금 23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참 이게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 235억은 다른 펀드에서 나올 돈은 없어요. 이 지금 이 코링크 PE의 펀드에 보면 이런 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A1N이 차세대 응급제 개발사인 연구 전문 기업인 IFM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차세대 배터리 공급 시장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A1N 관계자는 이 AN1이 확보한 특허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응급제 생산 공급을 글로벌 업체들의 요청받고 있다. 이러면서 매출이 400억,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2017년에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인쇄물 회사가 코링크 PE가 최대 주주로 변경을 하고 신소재 사업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정식 상장하지 않고 상장된 망할 만한 회사 인수해서 신사업 붙여서 주가 띄우고, 자, 이런 일을 하는 회사, 그야말로 전형적인 주가 조작 세력 비슷한 회사들에게 인정수석이 자기 재산과 자식의 자금까지 투자를 해서요. 저 중국에서 6천억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럼 그거는 바람잡이용이에요. 현재까지 들어온 거 없어요. 아니면 누가 투자를 했을까? 이런 애들한테. 자, 지금 보면 전기차와 관련되는 배터리, 비트코인, 4차 산업, 조국 오촌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리고 포스링크라는 회사는 2016년에 인수 후에 가상화폐 투자하겠다고 했고, 이후 비트코인 난리나고 지금 관리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꾼이 아니면 누가 조작꾼이에요? 자, 그래서
운용 보수가 0.2, 0.3이라고 얘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완전히 이름만 빌려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꾼들의 행태를 그대로 한 이 조국의 사모펀드 회사, 운용회사, 그리고 그 수상한 사모펀드, 이 부분을 뒤지게 되면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회사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들어왔던 돈 235억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규명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요, 어쨌든 조국이 이렇게 관련된 가족이 주주고 가족이 사모펀드의 구성원인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밟고 있는 회사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